뉴스공장 경제 가정우서 시간입니다.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이 경제 뉴스들에서도 다들 다르고 이제는 경제 뉴스가 아닌 곳에서도 이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0.5% 인상했고 더 올릴지도 모르고 뭐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그렇죠. 스텝을 크게 받았다 이거죠. 예, 예. 그렇죠. 인상을 크게 했다는 거죠. 예. 0.5가 아니라 뭐 0.75 할지도 모른다는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리는 이유가 예. 뭔지부터 시작해서 예.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예. 지금 일단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죠. 가장 문제죠. 네. 중앙은행의 핵심적인 임무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이니까요. 네. 그게 이제 통화 가치 안정하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본연의 임무인데요.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이 주가 좀 변동을 가지고 주가도 대폭락했더라고요. 예, 주가가 이제 대폭락을 했는데 올해 연초 대비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가장 미국 경제를 끌고 가는 게 이제 기술 기업들인데 기술 기업들이 주로 몰려 있는 데가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이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연초 대비해 가지고 한 28% 이상 이제 그러니까 하락을 했어요. 3분의 1 오늘까지요. 예.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 한 12.3%가 하락을 했어요. 전체 28% 중에 예. 최근 일주일 사이에 10%. 예. 엄청난 폭락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5월 4일 날이요. 예. 5월 4일 날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0.5% 올렸던 이제 날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올리자마자는 예. 주가가 오히려 올랐다고. 올랐죠. 예. 근데 그 다음 날 대폭락했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잠깐 이제 뭐 이제 환호를 해가지고 올랐었는데. 0.5%밖에 안 올랐다고. 그렇죠. 그보다 더 오를 줄 알았더니. 예. 그래서 첫 반응은 이 정도면 괜찮아 했다가. 예. 그 다음 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이건가요?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0.5%뿐이 안 올렸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뭐 인플레가. 예. 잡힐 거면은 뭐 이제 그러니까 많이 안 올려도 되겠지만은 안 올려도 되겠는데 인플레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반응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렸네. 예. 이 정도면 괜찮겠어 하다가 예. 하루 정도 이제 묵히고 나서는 예. 이걸로 잡히겠어 인플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인플레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하반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지금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가 에너지 가격들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제 변수가 또 하나 등장했잖아요. 중국 봉쇄. 공급망. 예, 코로나 이제 이 봉쇄 이제 저걸로 인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는 갈 것 같고. 예를 들면 시진핑 이제 그러니까 정치 일정이 가을에 이제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통제를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강행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봉쇄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반기에도 그러니까는 인플레가 고공행진할 거라는 것을 가는데 그러면 연준이 왜 그러면 이렇게 0.5로 이제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설명도 향후에 한 0.5 한 두 차례 정도 더 올리고 0.75를 배제를 했어요. 0.75는 안 올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뭐냐면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는 거 포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냐면은 연준 입장에서도요. 연준을 좀 대변한다면 뭐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게 그러니까 지난 팬데믹 2년 기간 동안에 돈이 엄청 풀렸잖아요. 예. 어느 정도 풀렸냐면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 3조 6천억 달러가 연준에 새로 찍어낸 돈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팬데믹 2년 동안에 한 5조 달러 가깝게 늘어났어요. 금융위기 때부터 더 많이 찍었네요. 더 많이 찍어냈죠. 하긴 더 오래 지속됐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하는 상황 속에서 연준 입장 속에서는 이 돈을 그러니까 빨리 회수하게 되면은 충격이 있을까봐 그런데 이 돈이 풀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요. 흔히 말하는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그렇죠.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게 아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금리 올린다고 해가지고 유가가 지금 잡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본 원인이 곡물 가격이 잡히겠냐 이거예요. 원인이 다른.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에 이제 5월 4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곡물 가격이 잡히겠냐는 말씀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예, 밀농사 못 지어가지고 하는 거 생긴 거를. 곡창지대로 전 세계 유럽의 곡창지대로 예. 불린단 말이죠. 예. 근데 거기에 다 지금 전쟁터로 변했으니까 예.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근데 예. 그게 지금 금리 인상한다고 잡히겠느냐? 그렇죠. 상관없지 않냐 그건. 예. 상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연준 입장 속에서는 지금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5월 4일에 또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연준에서요. 국내에는 별로 이제 소개가 안 됐는데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것을 예. 연간 2차례 이제 그러니까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러니까 6월달, 12월달에 국회에다가 이제 보고하는 게 있는데 금융안정 보고서라고 그게 이제 연준 걸 흉내내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은 5월달하고 11월달에 이제 그걸 발표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연준이 어떤 용어를 이제 그러니까 동원했냐면요.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금융위기 당시 루프는 뺑뺑 도는 건데. 피드백 루프라는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 대먹임 사슬 뭐 이렇게 대먹임 고리 삥삥 도는 거죠. 빙빙 도는 거죠. 삥삥 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원인이 됐던 것이 이제 결과 나온 다음에 다시 또 원인으로 들어가고 이게 악순환되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부상했던 하나의 용어예요. 용어인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관통하는 용어가 뭐냐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요. 오늘 공부가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이제 풀린 돈이잖아요. 예. 이 돈이 그러니까는 이제 유축이 될 때, 축소가 될 때 이게 연쇄적인 반응을 계속 악순환고리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산 가격 폭락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는데 예. 그 유동성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예. 이렇게 해서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데 그렇죠. 자산시장이라든가 이런 충격이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미칠 수 부동산이라든가 예. 주식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이제 연준 입장 속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그 부정적인 효과가 다시 또 원인이 돼서 다른 그렇죠. 그게 나쁜 이제 결과를 내고 실업도 증가시키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도 악화시키고 소비자들의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가계부채도 악화시키고 기업들의 그러니까 차입 비용도 높이고 막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악순환고리를 매출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막 악순환고리를 만들까봐 연준은 그걸 걱정하는 이유가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돈을 회수하기 시작한 것이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한 7년 지난 다음부터 했어요. 굉장히 아주 서서히 했죠. 아주 여기. 예? 그렇겠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지금 이제 빠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시작을 해야 되는 물가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니까 그렇죠. 상황에 내몰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 속에서는 금리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충격을 주는데. 자이언트 스텝입니까? 예, 0.75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0.25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고 0.5는 중간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빅 스텝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자이언트 다음 뭡니까? 자이언트 다음에는 뭐 아직 들어본 게 없어요. 그렇게까지 올린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브랜드인가? 예. 내릴 때는 그렇게 내린 적이 있었는데 올릴 때는 그렇게 빠르게 올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유동성에 연준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동성 인플레이션 이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실제로 보게 되면은 돈을 그렇게 풀었어도 시중에 돈이 안 돌아요. 자, 그러면 예. 그게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준이 그렇게 했는데 시장에서는 뭐냐면은 연준이 이거 인플레 잡는 거 포기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금리 가지고 안 된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인플레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것 같고 또 간밤에 이제 그러니까 4월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이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8.3%로 3월달보다 조금 떨어졌지만은 예상보다는 덜 떨어졌단 말이에요. 물가가 8.3% 상승 1년 전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 잡는 거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신호로 가면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경기도 안 좋아질 것 같고 거기다가 금리도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최소한 집값은 떨어질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암울하게 보는 거죠. 상황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 경제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실물 경제는 괜찮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성장 나왔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증가율의 감소가 주도를 한 거예요. 수입 증가율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수출 증가율이 팍 떨어졌어요. 아, 미국 수출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출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린 거는 역사상 그러니까 흔한 일이 아니에요. 미국은 소비가 가계 소비가 끌고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출에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그만큼 취약해졌다는 거죠. 현재.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게 이제 노동 생산성 지표인데 노동 생산성 지표가 올해 그러니까 지금 1분기에 뭐냐면 마이너스 0.9%를 기록했는데요. 근데 이게 지난 40년 내 사실상 금융위기 때 한때를 빼놓고는 40년 내 가장 낮은 떨어진 거예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물가도 오르고 그렇죠. 생산성도 떨어지고 수출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걸로 잡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고 전쟁 때문이고 뭐 중국 때문이고 이러다 보니 매우 어둡다. 예. 근데 이게 뺑뺑 돌 수도 있다 악순환이. 예. 이게 이제 자산시장 충격까지 오게 되면은 예. 악순환 고리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 우리한테 미칠 파급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지속되게 되면은 예. 금리를 그러니까 인상 압력이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라고 하는 압력이 계속 거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도 금리를 높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준의 이제 일부 인사들은 그러니까 0.75를 그러니까 배제하지 않는다,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미칠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일단 영끌이 걱정되고. 예. 그러면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가계부채죠. 가계부채. 예. 금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 1년 동안에 대출 금리들이 예. 한 1.2에서 한 1.5% 정도 올라갔거든요. 최근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인상할 길뿐이 안 남아 있으니까는 가계부채 이제 압력이 올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로. 예.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수출도 이제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부동산도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하죠. 예를 들면 유동성이 결국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이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차입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 그렇죠. 의미하고. 이자가 높아진다는 그렇죠.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면 네. 이제 결국 뭐냐면 가장 이제 영향 미치는 게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실물 경제에도 결국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계 자산이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미국과 연동돼가지고 같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대세 하락세라고 지금 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은요 90년대부터 국제 글로벌 금융시장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도 같이 타격을 보는 게 90년대 이어 지난 30년간의 일관된 하나의 흐름입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역시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자, 오늘 일부 이렇게 해놓고요. 예. 국내는 요 여파로 국내에 미칠 영향은 다음 시간 2부에서 다시 한번 다뤄야 돼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